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TV의 한국방송 아나운서 김정아입니다. 사단법인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코스모스TV에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가정 권익여행 시즌2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어를 비롯해 총 7개국어로 제작 방송되고 있습니다. 제6회 방송에서는 다문화인의 경제활동 차별 실태에 대해서 노무법인 한벗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가정 권익여행 시즌2 마지막 방송인데요. 다문화인이 사망 시 꼭 알아야 할 행정 절차에 대한 내용을 행정사님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코스모스TV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태용 행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압구정동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이태용 행정사님이신데요. 조금은 생소한 명칭인데 행정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는 행정관청에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청서를 제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작성하여서 제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라는 전문 자격사가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관청에 뭘 신청한다든지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를 이용해서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행정적인 일을 해야 할 때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행정사들이시군요. 행정사님,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의문인데요. 한국인이 해외에서 근로하다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근로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체가 한국 근로자를 같이 동원해서 나가서 근로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국인이 개인적으로 가서 외국 회사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 한국 회사에서 소속되어 가지고 근로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실제로 사망 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들이 신경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나가서 외국 회사에 취업해서 근로를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에가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한국 현지 대사관에서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라는 게 결국은 유가족에 관련된 부분을 한국에 있는 유가족에게 수소문을 해서 연락을 하겠죠.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산업재해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제 유가족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장례를 치러야 될 테니까 냉동 보관해서 대한항공으로 보내달라.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코로나 환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 거기서 화장을 해서 유골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죠. 그러면 대사관에서 그걸 접수해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현지 대사가 결정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지 돌아가신 그 나라에 사망 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실제 사망 신고는 행정 절차는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장례 절차, 화장 절차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인이 외국에서 근로를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현지 한국 대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그럼 좀 상황을 달리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행정사님, 혹시 최근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저도 오징어 게임을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거기에
알리라는 불법 체류 노동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봤는데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알리라는 외국인 노동자는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한국에서 생활하던 외국인이 사망했을 경우 한국에서의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통 사업 주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국적을 보고 국적에 관련된 관계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그 대사관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대사관에 연락하셔가지고 이렇게 코로나로 또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대사관에서 사망 처리 행정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도 그 나라 법이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 대사관은 국내법에 따라서 아마 유가족을 찾을 겁니다. 유가족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몽골이라면 몽골 유가족을 찾아서 유가족에 묻겠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국에서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셨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몽골 현지 가족이 나는 이제 몽골 형식으로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몽골로 냉동 보관해서 보내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환경으로 장례 절차를 치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화장을 해서 현지에서 화장을 하고 6월만 보내달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몽골 대사관이 실제로는 행정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망한 외국인의 한국 내 대사관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만일 자국에 있는 유족이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화장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어떤 행정 절차를 밟게 되나요? 외국인이 사망해서 화장해가지고 해외로 유고를 보낼 경우에 실제로 한국의 화장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화장터를 이용하는 화장비는 누가 내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신 고인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업주가 돈을 댈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근로자였다면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금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화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화장비를 누가 내느냐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화장을 하고 나서 유골함을 보내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 대사관에서 항공을 통해 가지고 보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망한 외국인의 시신 처리에 대해서는 유족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사망한 외국인의 연고자가 자기 나라에 아무도 없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만일 연고자가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외국인이 외국인 가족과 같이 들어와서 살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외국인 혼자 와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가족과 같이 살 때는 실제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한국에서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고요. 아니면 친척들이 있는 본국으로 가서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제 보면 외국인이 혼자 왔는데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혼자 왔지만 외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외국에 연고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분명히 연락해서 물어보겠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겠지만 실제 대사관에서 아무리 수송을 해도 본국에서도 실제로는 이분의 친인척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수송을 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대사관에서 실제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보통 대사관에서는 한국에서 화장을 해서 유골만 보내고 무연고자 묘지에 아마 묻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외국에서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실제로 한국에 연고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례 치를 사람도 없고 어떻게 뭐 처리를 요망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현지 대사관에서 실제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화장을 내가지고 유골을 보내면 한국 무연고자 묘지에 묻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의 의사에 따르고 만일 없으면 국적국가의 무연고자 처리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군요. 그런데 행정사님, 혹시 본국에도 한국에도 연고자가 없는 분이 스스로 한국에 유골이 남겨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영주권을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셨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서 계속 사시면서 계속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노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본에도 연고자가 없고 한국에도 연고자가 없는데 그래도 이웃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종교 활동을 했다면 종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옆에 있는 한국에 나는 묻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꼭 유언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유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의사를 일본 대사관이나 파키스탄 대사관이나 몽골 대사관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연고자 처리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 화장을 해서 유골이 본국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러면 유언을 작성하는데 A4 용지에다가 내가 볼펜으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은 어디에다 기증을 하고 저 장례 절차는 그 기증 단체에서 주관해 주시고 저희 장지는 어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유언서 작성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한 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그 변호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달라. 이 변호사가 내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 유언서대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관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사관도 분명히 그 유언서대로 아마 처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후 한국 땅에 묻히고 싶은 다문화인은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반드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사님, 최근 한국에도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많은 다문화인들이 있는데요. 다문화인들에게 노후 정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다문화인들에게 대단히 존경을 표하고 있고 저는 그분들이 노년기에 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살고 있고 또 가족들이 계속 사후에도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미연에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귀화를 하시면 결국 한국의 법에 따라서 한국의 장지를 선택하고 한국의 자녀들이 인사를 드리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귀화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국적을 포기하기 싫다. 나는 그대로 자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시면 유언서를 작성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국의 장지에 묻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이제 가족들이 있다면 실제로 가족들이 유가족이기 때문에 유가족 의견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만 좀 전에 말한 것 같이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꼭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대사관에서 그 돌아가신 망인의 의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양식에 따라서 분명히 만들어 놓고 돌아가시는 것이 사후에도 본인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 탈 없이 사후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고 연고자도 없다면 유언서를 잘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코스모스TV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구독을 하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여행을 이렇게 가보면 대단히 답답합니다. 의사소통도 문제고 의식주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또는 30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대단히 존경스럽고 그분들이 더욱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시면서 힘든 일이 있으시면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비용을 대단히 청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전문가라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부라든지 뭐 외국인 뭐 여행자라든지 뭐 외국인 영주권자라든지 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랑 상담하고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코스모스TV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마디 해주세요. 코스모스TV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기억하십시오. 코스모스TV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인터뷰해주신 이태용 행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스모스TV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행정적인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도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 가정 권익여행 시즌2의 마지막 인터뷰는 압구정동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태용 행정사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는 금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다문화인들의 권익 문제를 해당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후원해주신 국민권익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다문화인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코스모스TV에서는 다문화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오니 꼭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